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어떤 삶의 경험들이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지금 이 시대,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가족에게 태어났는지? 왜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지?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영혼 계약, Soul Contract에 있습니다. 영혼 계약이란 말 그대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만든 계약입니다. 지구에서의 여정을 위한 세밀한 계획으로 당신은 스스로 가족, 도전, 기회, 그리고 당신의 길에 등장할 사람들까지 모두 선택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 삶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자 주인공인 셈이죠. 하지만 이 결정은 아직 영적인 영역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의식에는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집니다. 이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이곳에 온 이유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안다면 진정한 성장과 선택은 어디서 올까요? 자유의지는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망각의 베일은 오히려 선물인 것입니다. 이 베일은 당신의 결정이 진실되고 성장이 진정하며 내면의 힘을 스스로 개발하게 합니다. 마치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요. 누군가 계속 안아주기만 한다면 당신은 균형 잡는 법을 배울 수 없겠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망각의 베일이 의식적인 기억을 가리긴 하지만 계약의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는 당신의 잠재의식, 직관, 가장 깊은 본능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정, 충동, 꿈, 그리고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이 망각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원래 계획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당신의 영혼 계약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대본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의 자아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있는지를 한 번도 의문에 품지 않고 자동 조종 모드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외부의 인정만을 좇으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기억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 계약을 기억해내는 건 과거로 돌아가거나 잃어버린 정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우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 늘 존재해왔던 패턴, 신호,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알아채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계약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그렸던 지도입니다. 현실을 더 넓게 보는 관점에서 당신이 직접 만든 가이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의식은 제한적이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이 지구에서 그 지도를 다시 발견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함께 탐색해 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고 당신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더 의미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잊은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억해내기 위해 잊은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당신에게 말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늘 속삭이며 이성적 사고가 무시하거나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채널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즉 우연처럼 보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할 신호는 바로 이 동시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렸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온다든가, 고민 중일 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들의 대화에서 해답이 들려온다든가, 같은 숫자가 몇 주간 반복해서 나타난다든가, 책, 영화, 대화들이 모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저는 한번 진로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 보는 영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전부 자신의 길을 따를 용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거리에서 만난 아이조차 장난감으로 마음을 따라가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내 영혼이 봐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꿈도 또 다른 강력한 채널입니다. 영혼은 꿈의 상태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꺼져 있고 상징적인 메시지에 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꿈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꿈을 꾼다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제한을 넘어설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치유하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더 큰 사명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미묘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강렬한 신체적 감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전에 와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을 받거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친숙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으로 이 생을 넘어 존재하는 연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직관은 아마 영혼이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거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도 뭔가를 하도록 이끄는 감정,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완벽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들 말이죠. 당신의 직관은 당신의 영혼이 계약의 지식을 바탕으로 속삭이는 안내입니다. 또한 감정적 패턴을 통한 신호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과도한 감정 반응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주 작은 부정의에도 깊은 고통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사명과 연결된 요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장애물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계약과 맞지 않는 길을 가려 할 때 우주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장애물을 놓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신이 영혼의 목적과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기고 적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나타나며 필요한 자원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들조차도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당신의 영혼은 대중에게 영감을 주는 목소리가 되기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사명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여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당신을 몹시 자극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종종 당신이 치유해야 할 내면의 어떤 측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계획된 부분일 수 있죠. 심지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좋아함이나 싫어함도 단서가 됩니다. 왜 특정한 문화나 역사시대, 지식 분야에 끌리는 걸까요? 왜 어떤 색, 소리, 장소가 당신 안에 향수를 불러 일으킬까요? 이런 취향은 과거 생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의 영혼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당신이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야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 일지를 써보세요. 꿈을 기록해보세요. 감정 패턴을 관찰하고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 말입니다. 우선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부터 살펴봅시다.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이나요? 다른 관계에서도 항상 같은 갈등을 겪나요? 항상 구원자, 반환가, 중재자 같은 역할을 맡게 되나요? 이런 반복은 당신의 영혼 계약에서 중심이 되는 측면을 드러냅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당신의 영혼은 치유와 공감 능력을 개발하기로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당신은 빛의 전사, 정의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되기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사명은 조화와 외교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패턴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꾸 찾게 되나요? 리더 역할에 끌리나요? 창의적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기술적인 정밀함이 요구되는 일에 끌리나요?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은 당신의 영혼이 이전 경험에서 가져온 재능이며 지금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긍정적이지 않은 패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일부러 선택한 반복적인 도전 과제들입니다. 자존감이 늘 낮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나요? 자꾸 오해받는 느낌을 받나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설계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훈련 중인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운동을 고르지 않죠. 자신이 진정으로 강화하고 싶은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정확한 도전을 선택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 덕목을 마스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실이 신앙심을 흔들게 만든다면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패턴은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항상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있나요? 아니면 반항가, 모두를 하나로 묶는 사람인가요? 가족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첫 번째 학교이며 그 안에서 맡는 역할은 당신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잃고 얻는 사이클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항상 같은 것을 잃고 다시 얻는 일을 반복하나요? 무언가를 성취하자마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사이클은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집착, 물질의 무상함,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 패턴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이 자주 아프다면 당신의 영혼은 표현되지 않은 진실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항상 아프다면 당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화 장애가 반복된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밍에 대한 패턴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늦거나 항상 너무 일찍 도착하나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일이 이루어지거나 지나치게 준비된 상태인가요? 이런 패턴은 당신의 영혼이 시간과 통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패턴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패턴은 당신의 영혼 계약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떤 패턴을 인식했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반복되는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가장 고된 패턴이야말로 가장 깊은 교훈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쉬운 경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성장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장시켜줄 도전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그 위에 당신의 힘이 깃듭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패턴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패턴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각각의 패턴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패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신호와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회귀 명상, Regressive Meditation 은 당신의 영혼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마치 당신의 확장된 의식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들은 당신의 의식 가장 깊은 층에 저장되어 있으며 당신이 올바른 조건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적절한 환경입니다. 최소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선택하세요. 핸드폰을 끄고 문을 닫고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누우되 잠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세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하까지 세며 들이쉬세요. 4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4까지 세며 내쉬세요. 이 호흡을 최소 10회 반복하면서 내쉴 때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보세요. 이제 당신의 몸 전체를 황금빛 빛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고차원적 영혼, Higher Self의 보호 에너지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모든 세포, 장기, 생각 하나하나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은 이 내면의 여정을 위한 안전한 에너지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황금빛 나선형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갈수록 당신의 의식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1단, 2단, 3단. 계속 내려가다 보면 당신은 부드럽고 따스한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진 평화로운 계곡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계곡에서 당신은 당신의 확장된 자아, 고차원적 영혼, Higher Self을 상징하는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순수한 빛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지 존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세요. 이 빛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지만 더 넓은 의식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존재는 과거에 당신의 영혼 계약을 계획할 때 함께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존재에게 사랑과 존중의 인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기억하러 왔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왜 나는 이 가족을 선택했을까? 이번 생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은 하나씩, 그리고 기다리세요. 대답은 이미지, 감각,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혹은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지식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답을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당장 답이 오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며칠 내에 다른 방식으로 그 정보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식적인 연결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확장된 자아와 연결되고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방법을 익히면 당신의 영적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양자적 사고 도전 퀀텀 띵킹 챌린지로 초대합니다. 이 21일 프로그램은 당신의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고 파동을 높이며 에너지 잠재력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줄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파수를 바꾸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시 명상 속 내면 여행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영혼 계약을 계획하던 특정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빛의 방에 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이번 생에서 함께 여정을 할 존재들이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들과의 대화, 계약, 선택들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엔 상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과 진짜 영혼의 기억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발전된 기법으로는 이번 생과 가장 관련 있는 과거 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현재 당신의 두려움, 재능, 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전 생의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물이 무섭다면 이전 생에서 익사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전 생에서 치유자 또는 의사였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받는 정보가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일지라도 당신의 영적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세션이 마무리되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고차원적 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다시 황금 계단을 따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일반 의식 상태로 돌아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억나는 모든 것을 바로 적으세요.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져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기록하세요. 이 명상 기법은 정기적으로 연습하세요. 모든 영적 능력이 그렇듯 자주 사용할수록 발전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성장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혼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기법은 특정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고차원적 자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계약의 일부인지 물어보세요. 직업적 기회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타고난 재능은 우연이나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영적 도구들입니다. 여러 생에 걸쳐 연마되어 이번 사명에 맞게 정제된 능력들이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달래는 아이는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법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디서 훈련받은 걸까요? 타인의 감정을 아무 말 없이 이해하는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의 흔적, 영혼의 지문, 당신의 확장된 의식이 현재의 성격에 남긴 표식입니다. 실습을 하나 해볼까요? 당신이 원래부터 잘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잘했던 것들.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와, 이건 정말 타고났네. 예를 들어 남을 웃게 만들기, 복잡한 문제에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혹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능력. 이제 한 가지 더 관찰해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사무실에서 8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있지만 친구를 4시간 도우면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던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두 번째 활동이 당신의 타고난 재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첫 번째 활동은 그것과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단순한 기술적인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성격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나요?
그것은 타인을 치유하고 돕기 위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늘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이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나요? 그것은 의식을 깨우고 제한된 패턴을 깨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의 재능은 스스로 혹은 타인들이 결점이라고 여겼던 특성으로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나요? 그 예민함은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감정 치유를 돕기 위한 섬세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다고 느끼나요? 그 단단한 고집은 세상을 위한 신념과 정의를 지킬 사람에게 꼭 필요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나요? 당신의 사명은 다른 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진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나요? 그 걱정은 타인을 지키고 안내하기 위한 확장된 배려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했던가요? 무언가가 생산적이지 않다거나 미래가 없다고 배우기 이전 무엇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나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나요? 동물들을 보살피고 이야기를 만들고 게임을 조직하거나 물건을 분해해서 작동 원리를 알아보려 했나요? 이런 어린 시절의 활동은 매우 소중한 단서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로부터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도록 조건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키우고자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가지를 해보세요. 댓글에 당신의 가장 강한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웃음을 주는 것,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것, 동물을 진정시키는 것, 갈등을 중재하는 것,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혹은 당신이 예전부터 잘했던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저 한두 단어로 적어주세요. 이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놀라운 재능의 다양성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사회적 불의에 진심으로 분노한다면 당신은 리더십과 사회개혁의 재능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멘토링과 인간 개발의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은 중재와 평화 구축의 재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은 사람들이 자주 해주는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의로 하는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들 말이죠. 당신은 항상 적절한 말을 해줘요. 당신은 설명을 참 특별하게 잘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들은 당신의 재능이 작동 중일 때의 반영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재능, invisible gift 현상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도 그것이 특별한 줄 모릅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재능을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이유로 당신을 찾아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늘 당신에게 연애 문제나 감정 이야기를 하러 온다면 당신은 감정 상담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행사 기획이나 문제 해결을 부탁한다면 당신은 조직과 조율의 재능을 타고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학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끌리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천문학, 심리학, 고대 역사, 영양학 등에 끌리나요? 이 관심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잠재적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재능은 혼자만을 위해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의 진화를 위해 영혼이 가지고 온 도구들입니다. 당신이 그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당신은 영혼 계약의 본질적인 일부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는 모든 영혼의 모든 환생과 경험이 보관된 무한한 우주의 도서관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맺은 모든 계약, 합의,
계획이 기록된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경계도 벽도 없는 도서관을 상상해보세요. 각 책은 하나의 삶, 각 페이지는 하나의 경험, 각 단어는 하나의 배움의 순간입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과거 생, 현재 삶, 미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생을 위한 영혼 계약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카식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아카시아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공간 혹은 에터입니다. 아카시아는 창조의 가장 미세한 원소, 모든 것이 생겨나는 근원적 물질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이 에테르 차원에 존재하며 물리적인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의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자주 아카식 기록의 조각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해 깊은 직감을 느꼈던 순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것을 갑자기 알고 있었던 경험, 바로 그 순간들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한 예입니다.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연결감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이미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기록에 접근하려면 중요한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당신의 자격을 판단하는 외부 존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을 결정짓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의식 수준, 순수한 의도, 그리고 두려움이나 기대에 왜곡되지 않은 수용 능력입니다.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하고 신성한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명상에 앉아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내 영혼 계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와 모두의 최고의 선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합니다. 이 의도는 확장된 인식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빛으로 이루어진 수정의 도서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 기둥이 늘어선 그리스 신전일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지는 책장에 있는 현대식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순수한 빛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신성하고 수용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 기록이 담긴 개인적인 책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책은 물리적인 책, 빛의 두루마리, 혹은 정보가 담긴 에너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 상징 언어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세요. 기록이 열린 뒤에는 현재의 영혼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세요. 이번 생에서의 나의 주요한 사명은 무엇인가요? 내가 배우기로 선택한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가 계획한 주요한 도전은 무엇이며 이를 더 쉽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여정에서 만나기로 한 영혼들은 누구이며 그 만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지나 과거 생의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통찰이나 직관적인 지식으로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어, 문장, 감정 혹은 특정한 에너지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강력한 기법 중 하나는 이번 생을 계획하던 순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빛의 존재들과 둘러앉아 경험할 일들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도전을 선택했고 어떤 가족을 택했고 어떤 재능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등장하기로 동의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록은 당신의 과거 생 중 현재 상황과 가장 관련된 삶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기원이 되는 이전 경험이 떠오를 수 있고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개발했던 삶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매우 강렬하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과 이전 생에서 함께했던 동적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거 생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과거의 기록은 현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에만 유익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향수, 노탈기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화와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활용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아카식 기록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 기회는 내 계약과 일치하나요? 이 관계는 나와 상대방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이 이사는 내 목적에 더 가까워지게 하나요? 멀어지게 하나요? 또한 기록에는 당신의 숨겨진 영적 재능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전 생에서 익혔고 이번 생에서 다시 활성화될 준비가 된 능력들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치유, 영혼과의 소통, 투시력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영혼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카식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 발전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나 미묘한 감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은 통찰을 기록하는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던 정보도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경험을 통해 완전히 명확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세션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세요. 기록 수호자들, 당신의 고차원 자아, 우주에게 이 신성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지혜를 사랑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깊이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공부해왔으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완전한 전문 강좌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에 우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강한 인상을 남긴 모든 사람들, 축복이든 도전이든 그들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한 영혼 계약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전체 영혼 계약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영혼 간의 계약은 다양합니다. 서로를 돕기 위한 계약, 도전을 주는 계약, 과거의 패턴을 치유하기 위한 계약, 혹은 함께 더 큰 것을 창조하기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영혼들, Support Souls 부터 살펴봅시다. 이들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인도하기로 한 영혼들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을 믿어준 선생님, 가장 필요할 때 등장한 친구,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제시해준 멘토. 이들은 당신의 지상에서의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도전의 영혼들, Challenger Souls 또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자극하고 맞서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도록 만든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나쁘다고 단정 짓기 전에 그들도 당신이 요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인내심, 용기, 내면의 힘 같은 특정한 덕목을 기르기 위해 이들과의 마찰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그 사람, 당신의 버튼을 정확히 아는 듯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고 통합해야 할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존재이거나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며 가치를 지키도록 도전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은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